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를 맞이한 오늘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보양생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에 넘쳐 있었습니다. 아플세라 불편할세라 온 나라가 이렇게 떠받드는지 노동당이 아니고서야 다시 나눌 미래에 오래된 잊지 못할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방송한 내용 일부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국가와 경제의 젊음을 바친 노인들 공경하는 일 당연한 일인데요. TV 화면에 비춰지지 않았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북한도 고령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탈북 후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도 벌어서 요양원을 연 정은심 원장 넘버원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돌봄을 어떻게 사회가 책임질지에 대한 고민도 남북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보다 더 이상한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1호 탈북민 변호사 이영현 변호사 저희가 모셔서 남과 북의 법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 YTN 라디오입니다. 남남북녀 남 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작은 라디오 방송 코너 결의말 뉴스입니다. 오늘도 방송원 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북한 방송국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북한 방송 내부에 어떻게 하면 방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방송을 잘할 수 있나요?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고요. 비슷한 점도 있는데 너무 다른 면이 있다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뉴스를 북한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거든요.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 시키십니다. 네, 저희가 주영 씨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남북의 방송쟁이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뉴스 한 대목. 저도 전문적인 앵커는 아니고요. 뭐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앵커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북한식으로 고쳐서 정말 지금 조선중앙방송 나가듯이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에 대해 신자원 강국,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누리호가 달 탐사를 위한 130여일의 여정에 성공적으로 돌입했다면서 다누리호가 전할 꿈과 희망, 인내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우주로부터 다누리호가 보내줄 달의 표정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다누리호,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동지께서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에 대해 신자원 강국,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누리호가 달 탐사를 위한 130일 여정에 성공적으로 돌입했다고 하시며 다누리호가 전할 꿈과 희망, 인내의 신호를 생각하며 우주로부터 다누리호가 보내줄 달의 표정과 BTS의 화약고를 거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뭐 톤이 앞서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 얘기도 했었고 방송원 얘기도 했었고 북한식 표현의 어떤 그 억양도 있는데 화약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좀 됐죠. 현정화 감독이 이제 남북 단일팀 왔을 때도 영어로 쓰지 않으니까요. 탁구 서브를 쳐넣기
스매싱을 때려치기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특이한데 역시 뉴스에도 영어가 들어가면 어쨌든 의도적으로 다 네. 바꿔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게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저희는 대통령이 했습니다. 인데 하셨습니다. 존칭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제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역시 윤석열 동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동지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동지. 네, 우리 저희 작가 동지와 AD 동지들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보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연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가볍고 부드럽게요. 최근에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한국식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겠군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찜통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일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강릉은 무려 38도까지 치솟으며 사람의 체온보다 높겠습니다. 온열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낮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 얘기까지 목에 힘을 줘서 복근에 힘을 줘서 방송하는가라는 사실 우려가 있었는데 네. 예,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요. 북한 주민들이 날씨 때문에 네. 남한 라디오를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워낙 특히 상세하게 하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 기상예보가 자주 틀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종종 틀리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평양이나 북한 날씨도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 받을까 싶었는데 진짜 도움 받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반가웠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대한민국에 나온 뉴스 보도 중에 저희는 정말 사실 분야가 다양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또 외 생활, 네. 건강, 예술, 대중문화, 스포츠 다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뉴스는 절대 못 나와. 내가 여기서 뉴스 쫙 봤는데 저런 뉴스는 절대 안 나와라는 그런 장르 분야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한국의 뉴스가 너무 다양하고 부럽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 사실을 보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북한은 일단은 사실을 방송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지만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련된 보도입니다. 절대로 북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뉴스입니다. 의혹 보도라든지 네. 뭔가 이런 것들은 일체 절대 내보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 없습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 이런 건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역사에 대한 보도입니다. 왜요? 역사에 대한 보도는 할 만한데. 북한에서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네. 네. 뭔가 아무래도 이념을 최우선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다 보니까 역사도 거기에 맞게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뭐가 발견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이념과 달라. 그간의 얘기와 달라 이러면 네. 모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몰랐던 새로운 북한 이야기 뉴스들 또 오늘은 아주 재미난 구성으로도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계양심 씨는 탈북민이라고 들었는데 왜 북한 사투리를 안 쓰십니까? 오향우 동무, 내래 탈북한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랍니까? 이야, 그저 남조선은 이 구치소도 호텔 같구나야. 이래야 탈북자다운 겁니까? 5년 동안 국가보조금도 못 받으셨을 테고 취직도 어려우셨을 텐데. 모텔 청소해주면서 남는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윤이랑 둘이 지냈지 뭐. 내가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탈북자들의 강력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0%입니다. 개인 재산 빼앗은 죄예요? 북한 헌법 제284조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한국으로 친다면 고작 1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한국법보다는 북한법에 더 익숙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으려고 여러분 했을 뿐 이 목소리 피해자의 아주 자유로운 익숙하시죠?
그러면 잘 기억하시는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흉내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투도 영투도 우. 예. 우영우 변호사 이야기, 물론 법률 드라마 많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 또 따뜻한 시선들이 등장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중에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에서 오신 주민의 여러 가지 법률적 상황을 다루는 부분 저희가 잠시 일부만 들려드렸습니다. 법은요, 사실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상식과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모두가 봐도 이해할 만한 공통된 것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아주 강한 핵심 합의인데요. 이 법을 우리 사회에서 지키고 또 생각하고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법률가들인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대한민국에 그런 법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분이 1호입니다. 이영현 변호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이신데 사실은 앞에 수식어 괄호가 붙으면 뭔가 마음이 좀 그거 떼고 나 그냥 이쪽 분야 전문 변호사예요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97년도에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을 했고요. 중국에서 한 5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현재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축적으로 소개하니까 이렇게 들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중국을 좀 떠돌았다라는 말은 사실 목숨 걸고 보낸 시간인데요. 생텍쥐베리 소설 어린 왕자 속에서 밤에 사막의 별을 보면서 이동하는 주인공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정말 여러 번 고비가 많으셨잖아요.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삼촌을 잃어버리시고요. 그 이야기들 보면은 뭔가 막 마음이 좀 쿵쾅거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시간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겨내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탈북을 하던 나이는 14살이었고요. 네. 그때 사실 제가 두만강을 건너다가 외삼촌을 이제 두만강에서 잃고 혼자 중국에서 이제 정착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 앞이 캄캄하고 참 미래가 불확실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정착을 시작을 했고요. 참 5년이라는 시간들을 어떻게 지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사를 검색해서 이영현 변호사 검색해 보면 많은 이야기 소개가 있는데 말씀드린 이유가요. 저라면 그냥 절망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떻게든 생존해야지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사교육을 시켜주는 아이들도 이뤄내기 힘든 성과인데 뭐 자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대단하셔서 놀라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힘들었죠. 예,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이제 20살 네. 나이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그 나이에 저는 사실 고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네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한 5년간 변호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험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재수를 거듭하면서 5년간 공부를 해서 제가 변호사의 꿈을 꾼 때로부터 16년간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데까지 어떤 기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도요 16년이면 앞서 5년 중국 생활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놓으셨어요. 사전 오기 합격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올리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정말 만능 전화가 있어서 누구에게든 걸 수 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기쁨을.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사람이 어머니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사도 이제 알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합격한 날 기쁘기도 했지만 굉장히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변호사 이영현 말고요. 청년 이영현의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돈 벌 일도 많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막 이렇게 준수하신데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법이었을까요? 이영현이 법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사실 한국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내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의 어떤 지난 과거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그 인권 침해 어떤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해외 탈북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법조인이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법조인의 꿈을 꾸고 꼭 반드시 변호사가 돼서 탈북민들을 돕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두 글자와 법 정말 사실 가깝죠.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저희 드라마 그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참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시는 이영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잠시 앞에 들은 거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오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 3만 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주로 이영현 변호사께 많이 도움을 요청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또 사건을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말고도 탈북민 대상으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도 꼭 저한테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영현 변호사를 찾아오면 좀 좋은 점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어쨌든 그 같은 고향 분들의 어떤 그 아픔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심전심 이런 말도 떠오르네요. 자, 고난의 인군 먹을 게 없어서 쌀 한 배낭만 가져와 이러고 가족을 떠났다가 이제는 법조인이 돼서 쌀 수천 가마의 가치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왔기 때문에 사실 잘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고 사법 체계는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사회의 어떤 폐쇄성, 자유 없음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해요. 좀 많이 다른가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북한에도 사회주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일반 민법, 뭐 형법, 뭐 가사, 뭐 민사소송법, 뭐 가사법. 뭐 등등의 어떤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재판소법에 해당하는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 감시법, 그 변호사법 등등 어떤 그런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아, 네. 체계가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법치 국가지만은 북한은 법치 국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 되고요. 법치 국가적 성격은 아니다. 법 체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작동의 핵심 원리인 법치 국가 이념이 안 적용된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북한의 헌법 위에 국무위원회 위원장,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명령 그리고 그 선대인 김정일과 김일성 죽었지만 그분들의 유훈인 교시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최고 규범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어떤 헌법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어떤 규범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 헌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 영도 밑에 네.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네.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최고 기관이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최고 기관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인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김정은 뿐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엔 김정은 1인 통치로 네. 이제 국가가 작동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는 없는 북한에는 있는 그런 법도 있나요? 예, 뭐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법으로 그 금수산 태양궁전법 금수산 태양궁전법이 법 이름치고는 조금 네. 예, 사실 이게 2013년도 김정은이 네.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제정이 됐는데요. 북한의 어떤 최고 성지로 네. 이제 만들고 그리고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 사업이다라는 네네. 어떤 명목하에 지금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 법에 보면은 민족 존엄의 상징이다 여기가 예, 그리고 민족 번영의 만년 유산, 네. 영원한 성지, 네. 성지 불가침 등등의 어떤 내용의 법률을 그 내용으로 일단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어느 나라에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약간 저는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국가 같은 느낌의 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앞서 드라마를 많은 대중들이 보셨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의 이렇게 하면 되는 법 그 차이 때문에 혼동을 겪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의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법은 존재하지만 법이 네.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대로 네. 모든 게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은 엄하게 네. 처벌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차이가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폭행을 했다거나 네네. 상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는 그냥 서로 얘기하고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요. 굳이 뭐 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기를 불태웠거나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그런 하고요. 게 오히려 더 엄격하다라는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어쨌든 법은 존재하는지는 몰랐고요. 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법치 국가고 모든 게 법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란 삶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에 가면 당의 지시대로 해. 뭔가 약간 다르죠, 여러분. 그런 차이에 대한 얘기고 법은 삶이고 일상에 닿아 있다라는 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또 이영현 변호사님한테 들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분단돼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확대되거나 인적 교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상징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제 북한 사회를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또 법조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일단은 그 사실 남과 북의 어떤 그 법의 기능이나 역할들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 북한의 법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법이 대한민국 법이 북한에 이제 적용이 되도록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이영현의 법으로 꾸는 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탈북민으로서 최초 이제 법조인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권익을 옹호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어떻게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법과 제도를 몰라서 굉장히 좀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터에서도요 법을 얘기합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라 국제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은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특히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고통받는 한민족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겠다. 이 다짐이 많은 분들에게 또 든든한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탈북 1호 변호사 이영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탈북 어르신 중에 무용고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입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탈북 어르신들은 전문적으로 제가 케어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고향 음식이 생각나시면 농마국수나 인조고기밥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넘버 원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업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귀를 아주 솔깃하게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요양병원을 차린 대단한 원장님이십니다. 정은심 원장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원장님이라고만 소개했거든요. 네. 저는 2006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한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안산시에서 다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대학생 신분으로 또 유아교육을 전공하시면서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만나셨나요? 네, 드라마는 몰래 봤죠. 혹시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이런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거나 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과연 요양원을 만들어서 또 많은 어르신들과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렵게 정착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는 고생인데요. 처음에 와서는 그냥 조금 놀랬던 게 네. 한국이라고 하면 드라마 봤을 때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다들 잘생겼고 잘 입고 다니고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너무 수수한 거예요, 옷이. 네. 그래서 민족이구나. 네. 옷 색깔이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수수하잖아요. 네네. 팔 갖고 노랗고 이렇지 네.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놀랐고 네. 또 전철을 타고 왔는데 막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네. 입고 계셔서 북에서 교육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 동포들을 돕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찢어진 청바지 못 사나 보다 정말. 오히려. 네, 네. 근데 비싼 청바지였더라고요. 그럼요.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찢은 건 비쌉니다.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찢어진 청바지가 없습니다. 비싸서 못 사 있습니다. 자, 마음 놓고 걱정하시지 않고 찢어진 청바지를 구매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응원 드리겠고요. 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함흥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이야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요양원 원장님까지 되셨는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발을 동동 걸면서 빨리 성공 스토리부터 좀 얘기해줘 이럴 것 같은데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쉽게 된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발로 뛰고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지금 북에서 오신 우리 이웃들한테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보건소에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 일을 근무를 하면서도 네. 휴무 날마다 또는 퇴근해서 제가 그 요양원 부지를 알아보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 거치지 않고 네.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발로 그 부지를 매매할 부지를 떼다니고 보고 그다음에 이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은 얼마를 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일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좀 궁금한 게 지금도 굉장히 젊은 세대신데 네. 안 먹고 안 자고 그냥 우산 쓰고 계셨던 것도 아닐 테고 그 돈을 모으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악착 같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실 처음에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을 또 모시고 와야 되고 제 꿈도 있고 해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2달간만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다음부터는 식당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죽으라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8, 9개월 일하다 보니까 젊은 몸에도 무리가 왔는지 예,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또 운 좋게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좀 집값이 올라서 네. 또 예, 그걸 또 그 정도 행운은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팔고 지금은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그 집을 다 팔아서 요양원에다가 사용했습니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집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해석해 보겠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의지로 그 먼 거리를 또 대한민국까지 오셨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남을 돕는 돌봄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북유럽처럼 정부가 팍팍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민간이 어느 정도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걸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탈북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간호 쪽에 재미가 있고 이 일이 적성에 맞고 그럼 내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누구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 좁게는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요양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뭐 여성 남성 요새 가리지 않고 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탈북한 젊은이들이 나도 정은심 원장님처럼 이 일하고 싶어. 네. 라고 하면 되게 많이 문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얼마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간호대학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공부도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네. 졸업해서 내가 그냥 직장인으로서 병원으로 이렇게 펼쳐 나갈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 되는 거라서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런 계획들을 촘촘히 세운 거를 이제야 실현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도 허투루 낭비됨 없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 네. 뭐 많은 듣는 분들 저희 청취자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봄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네. 특히나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어디든 동네마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중요한데 그 일도 중요한데 저는 가르쳐 주시는 일도 좀 공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유명한 그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아이를 맡기는데 이제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이 네. 맡아주고 계시고 또 여러 돌봄의 영역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더 교육 수준과 언어와 문화적인 동질감이 높은 분들이 네. 또는 이런 사회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공공 서비스거든요. 이 분야의 리더들로서 또 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정 원장님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삶의 역경을 보니까 더 큰 꿈이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이고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요양원 창업 시작해서도 창업 과정도 어렵고 창업해서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성인간호학이나 뭐 정신간호학이나 노인간호학에 관심이 꽤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돼야지 그런 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은 멉니다만 남북이 통일된다면 남과 북이 자유롭게 만난다면 남북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돌봄의 문제. 요양의 문제 누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은심 원장님 같은 분이 그 시절이 되면 우리 남북 모두에게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탕 한 알이 100원세요. 그럼 700원 내다 탄다 해도 사탕 7알을 탈 돈이에요. 그게. 근데 100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노인들이 살겠어요. 장마당이란 것도 내가 솔직히 말해 기운이 있어야 장마당에 나가죠. 잘 먹지도 못하고 장사 미천도 없는 게 어떻게 장마당에 나가겠어요. 네, 2018년 탈북한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의 노령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탕 7알 사 먹을 돈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셈인데요. 돈을 벌러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지원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조차 부족하다는 현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노인들의 이야기를 조금씩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 모두 고령화 사회와 저출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시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나이 들어 순해지는 것처럼 남과 북의 대치도 좀 순해져서 새로운 경제나 기회가 열리면 어떨까 이런 바람도 뜬금없이 떠오르는데요. 고령화만큼 슬프게도 공평하게
남과 북이 찾아오는 이 시간들 평화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였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평화가 오기 전엔, 통일이 오기 전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100세 인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 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